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욱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제가 개설했는데 가입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설한 지 3일도 안 되고 이제 한 2일 조금 넘었는데요. 82분, 100명 가까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입 인사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뭔가 가족처럼 느껴져요. 1년을 이렇게 달려왔네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책도 좀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 책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이벤트도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 뭐 강연이 있으면은 강연에 대해서 뭐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후기를 써주신다면은 뭐 이모티콘을 드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모티콘 사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러한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그 여성분들에게 같은 이모티콘을 보내고 나서 이제 있었던 그런 반응들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이모티콘 사용법입니다. It's not a game, it's a rich thing.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과 카카오톡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카카오톡 하는 거는 제가 사실상 늘상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 같은 거나 전화는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이미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것도 딱히 없어지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오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전화를 꼭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장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카톡이나 전화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성은 하루에 100통씩, 200통씩 카톡을 그 여성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B라는 남성은 카톡을 몇 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이 A라는 남성한테는 대부분 카톡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대답이 느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십을 한다든지 씹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B라는 남성분에게는 카톡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나머지 2탄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카톡의 일부인 이모티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하다 보면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모티콘을 잘못 사용하면 부장님처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부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부장님들 저는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부장님처럼 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어떤 대화를 이모티콘으로 너무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톡의 모든 대화를 이모티콘으로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재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말을 못하니까 이게 카톡을 보내는구나, 좀 성의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장님식의 이모티콘 사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모티콘은 언제 사용해야 되냐? 자, 1번, 뜬금없이 카톡을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티콘에서 뭐해? 뭐 이런 식의 이모티콘이 있을 거예요. 뜬금없이 먼저 이렇게 보낸다면은 그 여성이 이모티콘 뭐야? 귀엽네요 하면서 이제 대답할 껌떡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되게 여성분들이 카톡을 그냥 씹는 경우에는 내가 싫어서 씹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카톡을 잘하시는 분들,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여성이 다음에 대답할 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톡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카톡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뭐해라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연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카톡을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 라고 말을 한 뒤에 그 여성분에게 좀 미안하니까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뭐 미안해, 뭐 이따 연락할게, 이런 식의 이모티콘이 있다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이모티콘을 사용을 했을 때 여성분들께서 이 이모티콘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모티콘은 내가 자의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 이모티콘 귀엽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분이 누가 준 건데요? 뭐 어디서 난 건데요? 이거 사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약간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모티콘 어디서 받았냐고 얘기할 거냐면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의 여동생한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조카랑 조금 놀아줬는데, 아니면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랑 놀아줬는데 그 친구가 중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 인사로 저한테 이모티콘을 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촌 동생 파트부터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사촌 동생한테 받았다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랑 잘 놀아주면서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어린아이들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서 나는 조금 더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놀아줬는데요 하면서 여자분이 놀아줄 말을 그 뒤에 형성시켜주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놀아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분과 대화를 조금씩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화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이 대화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여성과 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내가 그 여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수록 나는 그 여성에게 더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시간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 여동생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동생. 친구의 여동생한테 받았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 여동생한테 받았어요. 옛날에 학창시절 때 걔가 아주 좋다고 막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성인이네요. 이제 여대생이네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질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의 여동생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이제 성인인데 뭐 여동생이 어딨어요. 다 큰 성인인데 이제 남녀죠. 그래서 아직도 연락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질투 유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투 유발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여자 입장에선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런 질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좋아함을,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거에 반응하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귀여워해주면서 그래도 그 친구는 동생이죠. 연락 잘 안 해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좀 여성의 우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